최근에 뭐 어딜 가더라도 라이프스타일 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조 가서 북유럽 가서 물건을 사와서 어류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옴니 채널이 급속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매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근본이 없어집니다. 실매장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뭔가 바꿔야 돼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거죠. 과거 여성복 중심으로 하는 쇼핑몰인데 과거에는 분명히 트렌드였을 겁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고 뉴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도구, 식자재, 의류, 헬스케어, 인테리어 잡화, 가구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이에요. 가구 등의 의식주 물건을 취급해서만은 라이프스타일 샵이라고 결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때는 잘못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잡화가 주역이고 의류가 보조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라이프스타일이 보입니다. 이제는 브랜드가 라이프스타일 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 자체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코 앤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의 스타일. 우리가 스타일 그러면은 우리 패션업계는 옷의 트렌드, 복식 잡화의 트렌드 스타일 이런 얘기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일을 그래서 강남역에 가보시면은 1층 그 임대료가 비싼 데에 잡화입니다. 그 다음 반 2층에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 2층 안쪽에 의류가 있습니다. 1층에 아마 임대료 감안해가지고 이거 매출 따지면은 정말 한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샵이 왜 필요한가? 한 말씀드리면 라이프스타일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직격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은 객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앤스로폴리지인데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뭡니까? 충동 구매 등의 비계획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샵이 무엇이냐 할 때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샵은 현재 뭐 온리 채널 등 패션 성숙계야 가장 패션 상품 내지 상품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업태라는 거죠. 가장 개발된 신업태라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백화점의 역사였죠. 그것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백화점 자리에 백화점이 중심이 되었던 그 백화점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대신해서 여러 가지 신업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업태라는 것은 상품 구성과 판매 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판매 방법이에요. 과거에 우리 브랜드 개념으로 가서는 이 브랜드, 이 고급스럽고 4대 브랜드 수입품까지 파는 브랜드가 지하철로 왜 가느냐 이거죠. 지하철도 간다 이거죠.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지하철에 어울리는 품목만 찾아서 지하철로 간다 이거죠. 그 입지에 맞는 상품을 재편집해서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SP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된 SPA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지별로 가격별로 신업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원 브랜드가 원 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매장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매장이 더 이상 낼 데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브랜드의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돈 벌어주는 것은 이 신업태라는 거죠. 패션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업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태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진화형 SPA라든지 SPA와 편집샵의 강점을 살린 슈퍼 SPA, 또 편집샵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진화형 편집샵이 뭐냐? 이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샵은 편집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라이프스타일 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셀렉트 샵은 영원하다. 셀렉트 샵에 성공한 CEO들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편집샵은 잘 안 되면 브랜드를 바꾸면 돼요. 브랜드보다 셀렉트 샵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셀렉트 샵에 동참해야죠.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자신 없으면은 편집샵 같이 보이도록 매장을 꾸며야 됩니다. 예, 매장의 기능이 이것도 이제 옴니처널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만은 상품을 입수하기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품 다양하다, 입지하다, 편리하다 이거 갖고는 매장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매장에 가면 아트가 있고 칼처가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지 실점포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기존 브랜드들이 식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카테고리 상품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 브랜드 더욱더 겁이 나죠. 성공가는 10% 미만. 그렇다면 기존 브랜드는 인지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업태 가치를 재구축해서 매장을 내자는 얘기죠. 이것이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거죠. 네, 다음 운영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샵은 라이프스타일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문화를 매장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이미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과 제휴를 하는 거죠. 또 더 노골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책을 매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VM을 전제로 못 쳤다지. 이게 뭐냐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상품 계획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VM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발주를 하는 거죠. 우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VM을 전제로 한 머천다이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글로벌 SPA하고 우리나라 SPA하고 지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SPA는 VM을 전제로 한 머천다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브랜드의 모든 핵심 전략이 레이아웃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이아웃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선을 최장화시켜야 되고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파워 상품 이런 것들이 안쪽에 배치되어야 하고 매장 공간을 가장 효율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의류회사는 VP, BP, IP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거를 지키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파 매장에서 반드시 이거를 지켜줘야 되고요. 의류 매장에 생활 자파가 들어오더라도 연출로서 같이 같은 의류 기법으로 이것도 크로스 코딩인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분류가 잘못되면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격이라는 하나밖에 분류가 없어요. 분류 수준이 최소한 4단계에서 7단계 가야 되는데 분류 수준이 1단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매장의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전략 회의할 때 레이아웃 전략, 레이아웃에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열을 하고 그리고 연출을 합니다. 매장 내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손님이 상품을 보다가 바로 매장에서 봅니까?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바로 발주를 하는 거죠. 특히 가구 같은 것을 전 컬러를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바로 뭡니까? 매장의 보조 역할을 실제 매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서울,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브랜드가 무엇인가?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는 기본이 그 위에 라이프 스타일까지 매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 그 라이프 스타일이란 정신, 철학, 컬처 등이 녹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샵은 이건 리테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기법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SPA, 편지샵의 진화형이기 때문에 SPA와 편지샵의 노하우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특히 VM의 수진 향상이 상당히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MD 소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장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 샵에도 이슈가 되겠지만은 우리 업계에 전부 다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딱 느끼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숍은 신업태이다. 뉴 타입 오브 리테일링이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 전략이죠. 다점포 전략이 가장 결정적인